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뉴스입니다. 어제 창원에선 20분 만에 꺼진 불에도 상가 건물에 있던 100여 명 가운데 90여 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 긴급 상황에서 체계적으로 대피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가 컸습니다.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3층 상가 건물 전체가 검은 연기에 휩싸인 건 오후 4시 반쯤. 소방당국은 4시 31분 신고를 받고 출동해 5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불이 완전히 꺼진 건 선착대가 현장에 도착한 지 15분 만인 4시 51분. 이때까지도 건물 안에 있던 이용객들은 갈팡질팡했습니다. 옷을 입고 또 나가려니까 탕 안으로 다시 들어가라는 거라야. 바깥으로 나가지 말고. 그래가지고 우리는 이런 심각한지 모르고 다시 안으로 들어오니까. 이 상가에 있는 목욕탕은 다중이용 업소로 분류되지 않아 화재 시 대피 요령 등 업주에 대한 안전교육도 필수 조항이 아닙니다. 대피로를 찾지 못한 일부 상가 이용객이 창문을 통해 뛰어내리면서 큰 부상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피난을 안내하는 자체 방송시설도 연면적 3,500제곱미터 이상 건물에만 의무적으로 설치합니다. 화재가 난 상가 건물은 자체 방송시설이 없어 건물 안에 갇힌 사람들은 대피 방송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방송시설이 설치되어 있다면은 방송시설을 활용해서 대피를 유도하는 것이 좋겠지만은 어제 같은 경우는 방송시설 자체는 없었기 때문에. 3층 건물에 20분 동안의 화재에도 90여 명이 병원에 실려가는 등 세월호 이후에도 안전불감증은 여전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네, 경상남도가 어제부터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의 신청자 접수를 읍면동에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관련 조례는 도의회에 상정 중인 데다 사업을 집행할 일선 시군은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무턱대고 접수부터 받고 있습니다. 박상영 기자입니다. 읍면동 가운데 서민자녀 교육지원 수혜자가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창원 내서읍. 첫날이라 접수 창구는 한산하지만 상담하는 주민들은 덜어 있습니다. 복잡하네. 이건 세무서 왔을 거예요. 자영업자 아니고 임대 계약서 이런 거 우리하고 해당 안 되고 연금도 안 되고. 하지만 정작 이 사업의 근거가 되는 조례는 아직 도의회에 상정 중입니다. 또 경상남도는 지원 대상의 수혜 범위에 대해서도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마치지 못했습니다. 저희는 일단 내부 검토 중인 거고 실제로 그 부분에 결과가 안 나간 거잖아요. 결과가 안 나가는 데 중에서 하느냐 마느냐 부분은 그 부담은 경남도가 안는 거죠. 사업을 집행하는 일선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근거 조례 제정은 고사하고 예산 편성도 안 된 시군이 수두룩합니다. 도가 전액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시가 일정 비율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시에는 관련된 조례나 예산이 있어야 되는 지금 현재 없는 상태에서 사업을 진행하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업 자체에 대한 반대 여론에다가 절차적 문제점까지 더해지면서 경상남도가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을 왜 이렇게 서두르는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김해 중부경찰서는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주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52살 신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신 씨는 지난 12일 저녁 6시 반쯤 김해시 삼방동의 한 주택에서 전세금 400여만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며 집주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양수산 분야 국책연구기관인 해양수산개발원이 부산에서 공식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해양판 실리콘밸리를 목표로 이웃기관 대학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해갈 계획입니다. 김계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양수산개발원 연구원과 직원 230여 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정기적인 원래조회지만 지난 2주 동안 서울에서 부산으로의 이사를 마친 뒤 부산시대를 여는 첫 공식 업무입니다. 바뀐 환경에 빨리 적응해 연간 200여 건이 넘는 정책 연구 수행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로 영도구 동삼 혁신지구에 지어진 새 청사는 해양수산개발원이 1982년 해운기술원으로 출범한 이래 30여 년 만에 처음으로 마련한 단독 청사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동삼동에 들어오고 여러 가지 해양수산 관련되는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제야말로 저희들이 해양수산의 본고지에 들어왔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 들고
무엇보다 부산에 모여있는 해양수산 공공기관은 물론 관련 분야 대학 등과의 밀접한 교류를 통한 시너지 효과가 예상됩니다. 연구 교류에서 나아가 해양수산 분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는 해양판 실리콘밸리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해양수산 금융 분야가 앞으로 부산에서 집중적으로 또 중요한 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새로운 사업도 새로운 연구 분야 이런 것들을 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도 커졌고 해양수산개발원이 부산에서 공식 업무에 들어가며 동삼혁신지구 이전 대상 공공기관 4곳 중 3곳이 이전을 완료했습니다. 마지막은 해양과학기술원으로 오는 5월 착공, 2017년에 이전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계입니다. 오늘도 계절이 한 달 정도 앞서가며 따뜻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창원의 낮 기온 20도까지 올라 고온 현상이 절정에 이르겠는데요. 그만큼 일교차는 크게 벌어집니다. 아침 공기와 낮 공기가 확연히 다르니까요. 입고 벗기 쉬운 옷차림이 좋겠습니다. 한편 오늘은 봄의 불청객 미세먼지가 말썽을 부리겠는데요. 이 대기가 정체되면서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지금도 경남 곳곳에 먼지가 뒤엉킨 안개가 끼어 있고요. 낮 동안에도 이 연무 현상이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하늘은 대체로 맑다가 낮부터 구름의 양이 많아지겠고요. 밤에는 흐린 하늘을 보이겠습니다. 현재 아침 기온은 창원이 7도, 김해 6.9도로 출발하며 어제보다 조금 높은 기온을 보이고 있고요. 낮 동안에도 대부분 지역 20도를 웃돌며 역시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내일 비가 내리기 전까지 대기는 계속 건조하니까요. 작은 불씨 관리도 잘 하셔야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오전에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오늘 대부분 지역 일교차가 20도 안팎까지 크게 벌어지겠는데요. 현재 함양의 경우 아침 기온 영하 0.8도지만 한낮 기온 24도까지 기온이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해상에서는 짙은 안개를 주의하셔야겠고요. 물결은 0.5에서 1m로 낮게 일겠습니다. 내일 비가 내리면서 고온 현상은 잠시 주춤하겠습니다. 이 비는 내일 이른 새벽에 서부 지역부터 시작되겠고요. 목요일 아침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기상연구였습니다. 다음은 경남 경제계의 다양한 소식 알아보는 경제네트워크입니다. 두산중공업의 지정기탁 사업으로 창원과학체험관의 전시 아이템이 새롭게 보강됐습니다. 창원 국가산업단지 경영자협의회 회장에 주식회사 삼광기계공업 전서훈 회장이 연임됐습니다. 창원상공회의소가 세제 개편으로 늘어나는 기업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방세법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NH농협은행 경남영업본부가 사업 성과가 우수한 별정직 직원 3명을 7급 직원으로 특별 채용했습니다. 경남도의회가 이번 임시회 본회의장의 방청을 제안해 과잉 대응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경남도의회는 무상급식 관련 예산안 처리와 서민자녀 교육 지원 조례 등 민감한 사항을 다루기 때문에 안전의 문제가 우려돼 지난 12일과 오는 19일 본회의 모두 방청을 불허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일부 도의원들과 시민단체는 도의회가 폐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해 씨가 지난해 대규모 아파트 건설 추진으로 특혜 시비가 일었던 태광실업 소유의 땅에 또다시 아파트 건설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해 씨는 지난해 태광실업 소유의 석산을 일반 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해 1,174억 원의 시세 차익이 예상된다는 KBS 보도로 이튿날 사업 추진을 취소했지만 개발 이익금의 25%를 환수하는 방식으로 공공사업 개발로 다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해 씨는 태광실업을 사업 시행사로 오는 2016년까지 사업비 1,120억 원을 들여 3,329가구 아파트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 시행사가 도로와 공원 등 기반 시설을 설치해 김해 씨에 기부 체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남FC가 어제 경남도청에서 올 시즌 출정식을 열고 1부 리그 도약을 다짐했습니다. 구단주인 홍준표 도지사는 프로에게 과정은 중요하지 않고 오직 결과만이 중요하다며 프로 정신을 강조하고 도민의 성원에 보답할 수 있도록 경남의 자존심을 세워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경남은 오는 22일 창원축구센터에서 경찰청과 홈 개막전을 벌입니다. 내셔널리그 개막전에서 창원시청과 김해시청이 합격점을 받으며 산뜻한 출발을 했습니다.
창원시청은 지난 주말 창원축구센터에서 열린 목포시청과의 홈 개막전에서 후반 42분 김재환 선수의 결승골로 1대0으로 이기고 지난 시즌 해체설 위기를 털어내며 첫 경기를 승리로 장식했습니다. 김해시청도 울산에서 열린 원정 경기에서 지난 시즌 챔피언인 현대미포조선과 1대1로 비겼습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